지금은 이제 종합과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종합과세라는 거는 주택임대 수익금액 자체가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내는 겁니다. 아까 분리과세로 가면은 일단은 수익금액의 50%, 60%를 일단 경비로 먹고 들어가니까 상당히 유리한데 이 종합과세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종합과세냐면은 일단 임대 수익금액, 요건 아까 월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요 세 개를 이제 더해서 수익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요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뺀 게 이게요. 소득 금액을 아까 6가지 소득을 합해서 계산한다라고 해서 이제 종합과세입니다. 그럼 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 금액에서 여기와 관련된 경비를 빼고 그럼 임대 이익 금액, 즉 소득 금액이 있고 이 소득 금액에다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얘네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해서 소득 금액을 산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종합과세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소득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까 분리과세에서는 이 필요경비 자체가 50%, 60%를 해준다고 했는데 종합과세에서는 그 50%, 60%를 인정을 안 해줘요.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소득 금액을 산정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칙, 장부 신고 시 주택임대 소득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이 수익 금액은 이렇게 산정을 하고 필요경비는 이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이자 비용일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수리비 이런 게 거의 한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이제 질문을 하시죠. 차량 유지비 들어갑니까?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 소득과 관련된 거는 그 사업과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 수입, 임대를 받기 위해서 차량을 움직였어요. 사업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성이 10% 있다고 하지 말고 일단 50%는 넘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자가로 많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7, 80%나 요 임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수준이고 예를 들어 접대비가 들었다. 아니면 인건비가 들었다. 인건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매번 신고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생각할 때 이 주택임대 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인지 보시면 돼요. 만약 청소비로 들어갔다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건물을 그러니까 청소하거나 뭐 관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넣었다라고 하면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럼 나중에 다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제 경비로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필요경비가 입증이 안 되면은 나는 수입은 발생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익 금액의 일정 부분 아까 분리과세처럼 추계율이라는 걸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아까 분리과세는 50%, 60% 했는데 여기에서는 경비율 자체가 8.7%, 42%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높은 42%를 적용받으려면은 처음에 내가 신규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처음에 냈든지 아니면 직전 연도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2,400만 원을 넘었다? 그럼 나는 경비율이 기본적으로 8.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비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러면은 실제 경비하고 이 예를 들어서 8.7%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실제 경비가 쟤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좀 더 유리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예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돼서는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사례를 만들어 봤어요.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장부를 작성했는데 이 4천만 원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은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아까 뭐 400만 원, 200만 원 공제 주는 게 전혀 상관없어요.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그걸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제가 내 인적 공제가 아무도 늘 게 없다. 그냥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150만 원만 빼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319만 5천 원이 나오고 이 종합과세에서도 똑같이 양쪽 다 등록을 했다. 지자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요건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뭐 75%, 8년짜리로 등록했으면은 감면이 적용되겠죠. 근데 이게 추계율을 적용했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경비율 적용됐다. 아까 8.7%라고 했잖아요. 그럼 4천만 원에서 8.7%는 340만 원만 공제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417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것도 똑같이 양쪽 다 등록하고 요건 충족했으면은 장기로 했을 때 75% 감면되겠죠. 그러니까 장기로 등록하면 75% 감면해 주는 게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내야 될 세금의 75%니까. 만약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 내가 첫 해 지금 사업자 등록을 냈거나 직전 연도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42%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다른 소득이 없고 주택 임대 소득만 2천이 넘는 4천을 가정했었을 때 제가 세금을 계산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근로소득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봉을 한 1억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1억 정도 받으면은 세율 구간이 웬만하면은 35% 세율 구간이 적용, 1억이 넘으면은 35%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바로 35%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임대 수입 4천 받았는데 35% 적용 거의 1,000만 원의 세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게 만약 4천이 아니고 2천이라고 하면 아까 분리과세로 가기 때문에 근로소득하고는 이제 별도로 가겠죠. 세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히 2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분리과세 대상자냐 아니면 종합과세 대상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월세를 좀 줄이고 전세를 많이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 내가 월세를 어떻게 받을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은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뭐 늘렸습니다. 일단 5% 범위 내에서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 그거를 벗어났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국세의 모든 혜택을 적용 못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 실무적으로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5%가 아니고 예전에는 연자라는 게 들어갔는데 연자를 다 없앴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연 그건 없겠죠. 대신에 1년 안에 뭐 계약하는 건 안 돼요. 최소 1년 이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5%를 기준할 때는 종전 계약 금액 대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을 지났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연에 5%씩 하니까 뭐 10%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2년이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했건 간에 종전 계약 금액 대비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5%밖에 못 올린다. 계약 금액을 일단은 그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리비를 다 늘리고 있죠. 이것도 이제 아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입자가 동의금이라도 똑같습니다. 예. 계약 기간을 1년씩 했다고 하면은 1년 후에 5%밖에 못 올려요. 근데 애초에 2년을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세입자가 신고를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만약 문제를 태클을 건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입자 동의하에. 근데 동의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 상당히 큰 혜택이죠. 세금에 단기로 했었을 때는 30%, 장기로 했었을 때는 75%를 빼준대요. 상당히 큰 혜택인데 그만큼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그 요건이 요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그 국민주택 규모를 따질 때 등기가 하나로 돼 있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 면적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가구당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똑같이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개별주택 가격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개별주택을 갖고 전체 연면적분의 가구당 면적을 따져가지고 6억 이하이면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되겠죠. 의무임대기간 4년이면 30%, 8년이면 75%를 감면을 해주고 중요한 거 5% 증액 제한. 이거 어기면 이제 혜택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세 혜택이니까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엔드 요건입니다. 굴산 부동산 대책 이전에도 그랬는데요. 예,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했을 때 30%, 장기 했을 때 75%를 적용하는데 그럼 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면은 그냥 그 세금을 계산해서 거기서 바로 75% 이렇게 공제받으면 돼요. 문제는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주택임대소득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6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600만 원에 대해서 75%를 감면해 줍니까? 그렇게 해주진 않겠죠. 이 600은 근로에 대한 거하고 주택 임대에 대한 거를 합해가지고 세금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발라내야겠죠. 주택 임대 쪽에서만 75%를 감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산출세액이 600만 원이고 이 산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소득금액이 5천이고 주택 임대소득금액이 250이라고 하면은 이 600만 원에 7,500분의 2,500을 한 금액의 75%, 즉 임대소득에 관련된 산출세액에서만 감면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감면됐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의무기간이 끝나. 예.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걸 갖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든 예제인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볼게요. 남편은 임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비주택은 5대5로 가지고 있고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분리과세예요? 종합과세예요? 남편에서는 이거 공동사업자 아닙니까? 공동사업자는 별개로 봐가지고 뭐 수익금액을 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소득은 그게 없어요. 아까 간주임대료에서만 공동사업이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그렇게 3억 원 빼줄 때 그것만 나눴고 얘는 어떻게 산정하냐면 일단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반을 이쪽으로 끄집어 오면 2,200이 됩니다. 2,0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종합과세로 가겠죠. 그러면은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경비는 실제 필요 경비나 추계 경비를 둘 중에 하나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 받고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과세를 할지라도 내가 양쪽 다 등록하고 요건 충족됐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그대로 적용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령 이 필요 경비를 추계 경비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요 감면은 적용됩니다. 두 번째, 부인 입장에서는 요게 반인 1,200만 원 이제 수익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2,000만 원 이하니까 1,200. 그러니까 분리과세고 경비는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50, 60% 적용받고 소득공제는 이 임대 수익 금액 외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은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 400만 원을 한 번 더 공제받고 그리고 14%를 곱한다. 그리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30% 또는 75%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는 발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600만 원이 생겼으면은 이 600만 원을 갖고 임대 사업을 등록하기 전에 그 산출세액하고 임대사업 등록했었을 때 산출세액을 발라가지고 임대사업 등록한 후에 산출세액에 대해서 75%, 3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여기까지 예.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할 때 남편하고 부인하고 각자 해야 되나요? 예. 사업자 현황신고 각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사업자 현황신고 뒤에 보면은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뒤에
공동사업 분배 명세서만 안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예, 사업장. 대표자가 예, 하나만 맞습니다. 하면 되고 예. 세금은 알아서 나온다는 거죠. 각각 나눠서. 2천만 원 이하면 올해는 아마 이제 분류과세 대상자들은 아마 그 우리 단순경비율처럼 이렇게 좀 간편하게 납부세까지 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첫 해다 어떻게 안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소득세와 관련되는 거고.